간단한 정보들만 알고 있어도 메타 광고를 남들보다 2배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파입니다. 오늘은 메타 광고와 관련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중대한 변동 상황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정도로 효과가 좋은 기능, 세팅법을 제가 찾아서 공유드리는 게 아닌 이상 당분간은 메타 광고는 안 다루려고 해요. 그동안 많이 다뤘잖아요. 끝을 장식하는 의미에서 이번 영상만 봐도 메타 광고 지식 습득에 들어가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보만 모았습니다. 이번 영상과 채널 재생 목록에 있는 메타 광고 영상들을 보시고도 메타 광고 아직도 어렵다,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고정 댓글 창에 나와 있는 전자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번 주에 따끈따끈하게 개정한 버전이고요. 적어도 시파라는 사람이 메타 광고에서 영역한 이 노하우들, 이것들을 최대한 꾹꾹 눌러 담아서 풀어봤으니 일독을 권합니다. 내용도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저 책을 읽으시면 단톡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시파방이라고 있는데 여기 벌써 거의 한 400분 정도 계시거든요. 들어오셔서 질문, 토론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은 꼭 다 물어봐 주세요. 자, 홍보는 나 뜨거우니까 이쯤 하겠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캠페인 종류. 캠페인 종류는 답이 사실상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캠페인은 전원 캠페인, 잠재 고객 양식 캠페인, 요 두 개만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DB를 뽑으시든 제품을 판매를 하시든 요 두 가지만 쓰시면 돼요. 트래픽 캠페인의 경우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신 캠페인일 텐데 요거는 픽셀 설치가 안 되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네이버 스토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경우에만 쓰시는 캠페인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같은 브랜드, 같은 랜딩 페이지, 같은 광고 콘텐츠여도 전원 캠페인이 트래픽 캠페인보다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세요. 이게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전원, 잠재 양식 이렇게 두 가지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참여 캠페인을 세팅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타겟팅입니다. 전원, 잠재 양식으로 세팅하시는 경우에는 정말 꼭 필요한 타겟팅들만 걸어주고 나머지는 최대한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채널에서 누차 말씀드렸죠? 요건 머신러닝의 존재 때문이고요. 1예산 6만원 이하 수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타겟팅을 좀 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1예산이 6만원이 넘어가는 수준부터는 최대한 타겟팅을 넓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케팅 관련해서 책이나 이런 데서 배우시는 내용 때문에 고객 페르소나와 타겟팅은 상세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체 광고의 머신러닝이 우리의 직관보다 더 정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겟팅은 그냥 넓은 게 좋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광고 예산입니다. 광고 예산을 얼마 정도 써야 할지 궁금하신 대표님들이 많을 거예요. 상황 따라 다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소재 한 개 기준으로 1예산을 3에서 4만원 요 정도 딱 세팅해 주시면 그래도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예컨대 소재가 3개라면 1예산 얼마를 세팅을 해야 될까요? 적어도 9만원 정도는 써주시는 게 좋겠죠.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 좀 그렇게 세팅하기 어려우신 대표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상황 맞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세팅하신 이유는 보통 소재 한 개 기준으로 하루에 3, 4만원을 쓰고 나서 효율을 체크했을 때 그거를 이제 이 효율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예산 3, 4만원을 안 쓴다고 꼭 큰일이 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4번, 광고 최적화입니다. 기본적으로 메타 광고는 효율 안 좋은 광고를 10일이고 100일이고 계속 돌린다고 해서 절대 효율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광고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 주셔야 하는데요. 광고 최적화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광고를 켜고 끄고 예산을 줄이고 딱 요 세 가지입니다. 광고를 세팅하시고 예산을 설정을 해놓으시고 그냥 그대로 주구장창 집행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효율이 좋은 광고에는 예산을 더 올려주시고 효율이 나쁜 광고에는 예산을 낮춰주시거나 광고를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축구 구단 운영하는 거랑 똑같아요.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예산 올려서 이제 팀에 오래 남게 해주시는 거고 좀 못하는 선수들은 방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예산을 깎거나 이렇게 하셔야 팀이 잘 굴러가겠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효율 좋은 광고들만 최대한 팀에 남게, 캠페인에 남게 구성하는 것이 바로 광고 최적화입니다. 다만 어떤 광고가 효율이 좋고 나쁜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에 관해서는 내용이 워낙 긴지라 제 재생 목록에 있는 다른 영상들이나 앞서 말씀드린 전자책에 매우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부가세입니다. 광고관리자에 들어오셔서 청구서를 보시면 결제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결제 설정에 보시면 맨 아래에 비즈니스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 사업자 번호를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요것만 해주셔도 광고비 10%는 아끼시는 거예요.
메타 광고는 기본적으로 광고비에 10% 부가세가 붙어서 광고비가 청구가 됩니다. 뭐 예컨대 실제로 광고 실비를 100만원 썼으면 110만원을 결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타에서 B2C 거래로 취급해서 꼬박꼬박 부가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비즈니스 정보에 사업자 번호를 넣어주시면 B2B 거래로 인식을 해서 부가세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걸로 광고비 많이 아낄 수 있으니까 다들 제발 꼭 설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한 정보들 알아봤는데요. 10화 구독자님들에게는 익숙한 정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메타 광고를 처음 하시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 간단한 정보들만 알고 있어도 메타 광고를 남들보다 2배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부가세를 10%씩 계속 붙여가며 돈을 내거나 혹은 트래픽 캠페인을 계속 세팅하다 시행착오를 겪거나 이런 일들을 피하실 수 있는 거죠. 부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메타 광고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재생 목록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유용한 광고 매체들과 마케팅 지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씨발!